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초 및 활용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강신심입니다. 먼저 목차는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 구글 콜앱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주어진 목차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구글 콜앱 사용법은 이 강의에서는 콜앱 소개와 기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아래 실습과 활동은 여러분들 받게 되시는 워크북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의, 역사,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OSS와 산업별 활용 사례를 살펴볼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그들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콜앱의 기본 UI와 실행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헬로 월드나 마크다운 정도 실행하는 간단한 실습 정도만 이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OSS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 그 다음에 협업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유로운 재사용성, 커뮤니티 중심이라는 특징, 그리고 혁신이 가속화되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런 데이터 소스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차별점이라고 하면 특정 기관의 독점 관리가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의 투명한 협업 중심이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1983년 GNU라는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 스톨만이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너무 폐쇄적이고 사용자와 개발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GNU라고 하는 유닉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 즉 유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용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입니다. 그러한 것을 거부하는 운동으로 GNU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자유롭게 수정 배포할 수 있다라는 철학을 담은 그러한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게 이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1983년 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1985년 FSF, 즉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는 것이 설립되면서 좀 더 확장되게 됩니다. 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더 넓어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운동이 이제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다면 FSF는 좀 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운동을 제도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소프트웨어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그런 라이센스들이 개발되면서 GPL이라고 해서 General Public License, 즉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그런 라이센스로 시작이 되었고, 이러한 라이센스는 실제 카피레프트, 즉 우리가 카피라이트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는 거에 반대 개념으로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카피레프트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GPL 라이센스 배포, 소프트웨어의 어떤 파생물 이런 개념이 이제 이 자유를 보장하는 OSS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OXS의 기본적인 출발 시점이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1991년 리눅스 커널이 공개되면서 이 리눅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누구나 소스도 볼 수 있고 그 소스를 수정해서 내가 또 다른 운영체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게 199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1991년에 이 리눅스 토발즈가 유닉스 계열의 커널을 개발하고 앞에서 말한 GPL 라이센스로 공개하면서 누구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게 했고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코드 기여 개선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개발 방식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8년 오픈소스라는 용어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자유 소프트웨어 대신 비즈니스 친화적인 오픈소스 용어가 채택되었고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아파치나 MySQL, 파이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자유 소프트웨어다라는 형태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우리 현재 AI나 데이터 분석 분야를 기반으로 좀 더 확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커뮤니티 중심의 오픈소스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이러한 개발 구조가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함께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고 버그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소스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Git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변경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도 합니다. 또한 집단 지성의 힘으로 버그나 취약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빠르게 품질 향상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식 문서의 튜토리얼 같은 교육 자원이 이러한 커뮤니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학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누구나 코드, 문서, 번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어서 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누차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인 이 소스 코드 공개는 누구나 코드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투명성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라이센스를 통해서 사용 수정 배포, 즉 재배포까지 이렇게 자유를 보장한다는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GPL처럼 수정본도 동일 조건으로 공개해야 하는 라이센스부터 MIT, 아파치처럼 상업적 활용에 더 자유로운 라이센스까지 실제 라이센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참여 개방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집단 지성을 모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픈소스 철학에 공감하시나요? 만약에 공감하신다면 워크북에 있는 내용에 본인들이 직접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특히 소규모 조직이나 스타트업에서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목적에 맞게 맞춤화가 가능하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협업, 모델로 혁신 속도가 빠르고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가 발견되면 많은 사용자가 즉시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환경과 플랫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과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현대 IT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식적인 기술 지원이 부족하거나 문서화가 미비한 경우가 있어 초보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버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에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라이센스 조건을 준수하거나 또는 주기적인 보안 점검, 안정적인 버전 선택과 호환성 테스트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도입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들을 균형 있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폐쇄형 상용 소프트웨어와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수정할 수 있는 반면 폐쇄형 소프트웨어는 소스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보면 오픈소스가 대체로 무료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발 방식도 큰 차이가 있죠. 오픈소스는 전 세계 커뮤니티에서 협업으로 개발하는 반면 상용은 기업 내부의 개발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원과 보안 측면에서도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성격과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보면 리눅스나 파이썬과 같은 오픈소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에서 보시면 리눅스가 대표적인 운영체제인데요. 리눅스는 1991년 리누스 토발즈가 개발한 유닉스 계열의 커널입니다. 현대 오픈소스 운영체제의 근간이 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안정성과 확장성이 뛰어나서 이 리눅스는 서버에서부터 IoT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분투는 인간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아프리카 단어에서 이름을 따온 사용자 친화적 배포판입니다. 즉 리눅스의 하나의 배포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쉬운 설치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그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페도라라고 하는 것은 페도라도 마찬가지로 레드햇에서 지원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최신 오픈소스 기술들을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개발자와 테스터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픈소스들은 오픈소스 운영체제들은 각각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갖고 있지만 모두 오픈소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OSS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에서는 파이썬과 R이 대표적입니다. 파이썬은 간결한 문법과 방대한 라이브러리 생태계로 인공지능부터 웹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R은 통계와 데이터 시각화에 특성화되어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OSS의 데이터베이스 부분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MySQL이 가장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데요. PostgreSQL은 보다 고급 기능과 확장성을 제공하며 복잡한 데이터 처리와 엔터프라이즈급 응용 프로그램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오픈 소스들도 구글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상용 제품에 견줄 만한 성능과 안전성을 제공해서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OSS 도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Git은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소스 코드 변경 이력 관리나 팀 협업, 그 외에 PR 브랜치 지원으로 오픈소스 개발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GitHub, GitLab 등과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S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무료 코드 에디터로 다양한 확장 기능과 플랫폼 지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피터는 웹 기반 노트북 환경으로 코드 실행과 문서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데이터 과학이나 교육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OSS AI 부분인데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텐서는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인공지능 모델 설계나 학습, 배포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그런 AI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의 경우에는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연구 개발, 연구 그런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분야에서 개발된 결과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이 AI 분야의 빠른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첫 번째 교육 분야인데요. 교육 분야에서는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파이썬, R, 주피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과 같이 오픈소스 도구들이 이제 전 세계 코딩 교육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글의 콜앱처럼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실습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은 설치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되는 경우들이 많아 처음에 도입하는데 어떤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해소하는 그런 도구들이 이 콜앱과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코딩입니다. 이러한 그 오픈소스 강의 자료, 콘텐츠 이런 것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어서 실제 교육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오픈NDX나 무들과 같은 이런 콘텐츠 환경에서도 오픈소스 학습 시스템이 온라인 교육과도 같이 연계되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래 보시면 깃허브나 스택 오버플로우와 같은 이러한 환경도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개발자들과 소통도 하고 현장감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참여형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협업 능력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이런 소스 소프트웨어가 서버 인프라 구축의 핵심이 되었죠. 특히 리눅스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 등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효율적으로 운영도 하고 MySQL 그리고 포스트그레 SQL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비나 스파크와 같은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연구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연구 분야에서도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와 같은 AI 프레임워크로 연구자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증도 하고, 특히 논문과 함께 코드를 공개하는 그런 관행이 확산되면서 연구 결과의 재현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이 높아졌고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나 아니면 CRN, 우리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죠. 이런 데서도 대규모 공동 연구의 이 오픈소스 데이터 이런 도구들이 협업과 데이터 공유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피터나 데커로 실습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일관된 어떤 관리라든지 전 세계 연구자들이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들의 이론적인 배경을 이제 확인해 봤다면 실습을 할 수 있는 구글 콜앱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실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파이썬 개발 환경입니다. 별도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환경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무료이고 무료로 GPU와 TPU 같은 고성능 컴퓨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인공지능이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문서를 편집, 공유할 수도 있고 팀 프로젝트나 또는 교육 환경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원활한 연동 기능으로 파일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이 콜앱은 AI 개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교육 실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초보자들도 진입 장벽이 낮아서 교육 도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콜앱의 기본 UI 구조는 파일 메뉴, 그리고 코드 셀, 마크다운 셀, 런타임 메뉴 등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드 셀은 Shift 엔터 키를 이용해서 바로 실습할 수 있고 실행 버튼도 있지만 Shift 엔터, 컨트롤 엔터, 알트 엔터 이렇게 각각의 다른 형태의 실행을 빠르게 실행하고 다음 작업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크다운 셀을 활용하며 코드 사이사이에 설명글, 수식, 이미지 등을 넣어서 문서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런타임 메뉴이고요. 이 런타임 메뉴를 통해서 무료로 GPU나 TPU 같은 고성능 컴퓨터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도 전문적인 개발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콜앱을 접속하는 방법 4단계로 나눠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콜앱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을 권장합니다. 크롬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콜앱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구글 콜앱을 검색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한 후에는 새 노트북 만들기를 버튼을 통해서 실행하고 구글 드라이브나 깃허브 접속까지 깃허브에 기존 노트북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워크북에 있는 실습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콜앱의 기본 사용법을 보시면 실제 왼쪽에 있는 코드 실행 방법, 셀 관리 방법, 주석 입력 방법, 마크다운 활용하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습 활용한 예제들은 간단하게 다른 에디터에서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셀 단위로 실행을 하고 바로 출력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 추가나 실행하는 방법들도 GUI 방식의 인터페이스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키보드의 단축키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을 이용하면 한 줄 제목이라든지 주석을 넣는 방법뿐만 아니라 한 줄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크다운에서 실제 큰 제목, 작은 제목 등으로 만들 수 있고 목록을 작성할 수 있고 수식들을 넣거나 굵게 기울인 꼴 등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문서와 그리고 코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따로 보고서를 만들지 않아도 이 자체만으로도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즉 문서화에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념 역사 그리고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종류들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콜앱 실습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확장해서 코드를 직접 실행하거나 다양한 실습 예제들을 접해 보시면 좋겠고요. 워크북에는 실제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바이브 코딩까지 작성하는 내용들을 삽입해 놨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워크북으로 잘 실습까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